2025년 3월 20일 야당과 여당 모두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합의를 했어요. 근데 이 내용이 한창 일할 나이인 20대, 30대에게는 특히나 부담이 되고 더 나아가서 미래 세대에서도 굉장히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설계라고 생각했어요. 언론에서는 이번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더 받자 라고 부르고 있지만 사실상 2030들 입장에서는 더 내고 못 받는 거 아닌가? 이번 국민연금 개혁이 2030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왜 분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경제, 재테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도 이해될 만큼 심플하고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국민연금이 뭘까요? 네, 우리가 일을 할 수 없게 됐을 때, 소득이 없어졌을 때 국가가 개인의 생활을 좀 보장해주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돈을 주는 거죠. 18세에서 20세 미만의 노동이 가능한 국내 거주자면 소득의 일부분을 정기적으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모인 기금은 저희가 60세가 되기 시작하면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품앗이 같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최근 우리나라에 두 가지 큰 이슈가 있죠. 저출생과 고령화. 저출생으로 보험료 내는 사람은 줄어들고 고령화로 연금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많아집니다. 거기다가 이제 100세 시대 아닙니까? 한번 받기 시작하면 오래 연금을 받는 거예요. 기금이 빠르게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국회에서 작성한 공적연금 개혁과 개혁 전망 보고서 내용을 보면 국민연금 기금이 2023년 기준 57.4조 원의 흑자에서 40년에 되면 적자에 접어들게 되고 2093년까지 적자 규모가 무려 274.5조 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라고 해요. 그리고 국민연금의 경우는 2055년에 적립금이 모두 소진될 예정이라는 겁니다. 즉 돈을 냈는데 받을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 차례에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특히나 보험료를 내야 할 기간이 많이 남은 2030들에게 이건 되게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국민연금을 조금 손을 대야 되는 상황인데요. 국민연금을 손댈 때는 총 3가지 포인트로 조정을 해요. 첫 번째, 보험료율을 인상합니다. 이게 지금 저희는 9% 정도를 내고 있어요. 이걸 올려서 거두면은 기금이 바닥나는 걸 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9%가 높은 건지 낮은 건지 잘 모르겠죠. 예를 들어서 월 소득이 300만 원인 사람은 300만 원의 9%에서 27만 원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고 계신 건데요. 회사에 소속돼 있다면 이 중에서 50%는 근로자가, 50%는 고용자가 내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게 되는 돈은 13만 5천 원이 되는 거죠. 국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가 11.4%, 일본이 18.3%, 스웨덴의 경우는 18.5%, 독일은 18.6%라고 합니다. 선진국들에 비하면 저희의 보험료율이 조금 낮은 편이기는 합니다. 두 번째로 조정하는 것이 우리가 60세가 됐을 때 받는 돈의 양입니다. 이거를 어려운 말로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는데요. 소득 대체율이란 걸 쉽게 말하면 내가 사는 동안 버는 평균 소득이 있을 거잖아요. 그 소득 대비 내가 연금으로 얼마 수령을 받느냐, 이 퍼센트를 계산한 게 소득 대체율인데요. 지금은 40년 꽉 채워서 가입을 했을 때 생애 평균 소득의 40%, 그러니까 대체 소득률 40%를 지급을 받아요. 이걸 올리면 그만큼 빠르게 국민연금이 고갈이 되겠죠. 세 번째,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를 뒤로 미루는 겁니다. 이걸 수급 개시 연령이라고 하는데요.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 수급 개시 연령이 현재 63세로 정해져 있어요. 이걸 좀 더 뒤로 늦추면 국민연금은 조금 더 느리게 고갈될 테지만 개인으로서는 연금을 받을 때까지 좀 더 오래 기다려야 되는 면이 있겠죠. 이 3개의 축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짜서 기금 고갈 시기를 뒤로 미룰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나리오에서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로 봤을 때 연금 고갈을 최대한 미루게 되면 2069년까지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보험료를 조금 올리고 조금 덜 받고 수급 연령도 약간 더 늦추면 해결될 것 같죠. 하지만 이번에 추진된 연금개혁은 이런 내용들이랑은 조금 거리가 멀어요.
통과된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더 내고 더 받자의 개념입니다. 정확히 어떻게 바뀐 거냐면요. 일단 첫 번째, 보험료를 더 내자는 겁니다. 보험료를 13%까지 올리기로 결정이 됐고요. 한 번에 확 올리는 건 아니고 앞으로 8년간 0.5%씩 계속 올려갈 예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대체소득률 말씀드렸죠. 연금을 얼마나 받느냐에 대한 내용인데 연금을 더 받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대체소득률이 40%에서 43%로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네, 요 내용만 봐도 돈을 내는 20대, 30대들은 부담이 늘어나고 연금을 수령하는 중장년층한테는 굉장히 혜택이 많은 제도 같죠. 너무 그렇다고 생각했는지 출산, 군복무 같은 뭔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했을 때 크레딧 제도라는 거를 실행을 해서 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도 함께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서 50개월까지 인정됐던 출산 크레딧이 첫째, 둘째도 각각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상한선 없이 인정하기로 됐다고 합니다. 군복무의 경우는 6개월이던 것을 12개월로 늘려주기로 했고요. 그리고 연금 수령하는 나이는 늦춰졌는데요. 2033년까지 65세까지 상향이 천천히 될 거라고 해요. 보험료를 올리면 뭐 하냐? 노년층이 받게 되는 연금 비율도 높아지는데 더 내는 만큼 어느 정도 받는 연금의 양을 줄이거나 혹은 유지하는 정도로 타협을 볼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31살이에요. 근데 내가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까지 국민연금을 내야 되잖아요. 65세. 그러면 제가 34년을 납부하는 거거든요. 내가 65세 할머니가 됐을 때 2059년이에요. 자, 근데 최대한 늦춰서 만든 연금 고갈 기간이 2069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는 34년을 국민연금을 내고 10년밖에 연금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저보다 더 어리신 분들은 더 많이 내시고 더 많이 못 받겠죠. 그래서 제가 69년이 되면은 냈던 돈을 다 떼이겠느냐?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때가 되면 제 나이 중장년층에 또 투표가 굉장히 중요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때는 또 이런 연금 개혁을 할 겁니다. 지금 같은 개혁으로 또 젊은이들에게 조금 더 보험료를 올립시다. 이 나라를 이끌어온 중장년층을 위한 일이니 조금 젊은이들이 희생합시다. 라는 식으로 또 젊은이에게 부과할 텐데 할머니가 된 스페이시는 그게 굉장히 부끄럽고 미안한 일이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되면 점점 갈수록 미래 세대의 부담은 커져가만 가는 구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2030들이 사실 이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국회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는데 서문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공적연금은 세대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공적연금이 지속가능한 제도로 탈바꿈해야 된다. 특히 미래 세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기 위해서 앞선 세대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된다. 이렇게 기재가 돼 있더라고요. 개혁안으로 나온 것과 이 보고서 간의 괴리가 조금 있어서 씁쓸한 현실입니다. 더 내고 못 받을 수도 있는 이 상황, 개인으로서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높은 건 이제 많이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 문제에서 가장 심각한 5개를 골라달라고 했는데 1등이 불충분한 노후소득, 2번이 의료비와 주거비 부담, 3번째 경제활동 및 기회 부족, 4번째 부양체계 악화, 5번째가 사회 안전망 부재이었습니다. 돈, 주거 공간에 대한 문제가 합하면 거의 50% 이상을 넘어가요. 한국같이 대부분의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곳은 당연히 주거비가 비쌀 수밖에 없고 이 돈과 공간에 대한 문제는 개인으로서 노년에 맞이했을 때 진짜 피해갈 수가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누구보다 돈과 공간 때문에 정말 서러운 경험이 많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돈과 공간이 없으면 내 사랑하는 사람은커녕 내 자신조차 지킬 수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너무 가슴 아픈 경험을 했고 이 채널을 보고 있는 분들 그리고 제 주변에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해요. 제가 몇백억, 몇천억 자산가는 아닙니다만 이 치열한 자본주의 세상에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서 재테크를 처음으로 뛰어드는 분들을 위해 좀 해드리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이 채널 구독하시면 어떤 식으로 해나가야지 재테크 잘 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아래 고정 댓글로 오시면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재테크 로드맵도 제시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시다면 한번 놀러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 채널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돈, 공간 걱정으로 잠 못 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